안녕하세요. 청년학교에서 부안정 맡고 있는 강동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고 싶은데 무서워 목차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어떤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학생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학생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능 때 내신을 보시면은 짐작이 됐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신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가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역별 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간다, 학원을 간다. 네, 이런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1년 기간 동안에 내신을 챙기면서 수능까지 같이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좀 더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강답 수학에서 고3을 오래 맡아왔고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 결국 말씀드릴 거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강사의 수업 능력, 첫 번째. 근데 그 수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는 아니겠죠. 근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하면서도 그거를 결국 습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는 그런 수업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수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선생님 수업 잘해? 수업 들으면 이해 잘 돼? 이걸로만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고 그 삼각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삼각형에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공부를 시기별로 뭘 하네,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결국에는 학생별로, 레벨별로, 그 다음에 학생의 약점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네, 어떤 컨텐츠들을 준비해나가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특히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제가 어떤 중요도를 따질 수가 없네요.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둘 다 어떤 커리큘럼을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 혹시 뭘 거라 생각하세요? 전혀 짐작이 안 되시나요? 네, 동기부여 같은 부분이 있죠. 그쵸? 근데 그게 제가 크게 잡았을 때는 관리력입니다. 관리력인데,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러 오는 게 아닌데, 수업하고 우리 잘 이해했지 하고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 지금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담이 선생님이 붙어서 이제 1대1로 체킹해주는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체킹 수업 외에도 또 더 해줘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완성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약점이 생기고 뭘 고민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주 체크하고 하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가를 한 명 한 명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이 될 수도 있지만 늘 과외한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수업 준비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물론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갖춰가면 되는 것이고,
커리큘럼도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제시를 하고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관리만큼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 클리닉을 통해서나 학생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생들을 1대1로 이렇게 자꾸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설과 추석이 다 지나갔죠. 근데 이제 뭐 명절 때 거의 못 쉬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1월까지 뭐 통틀어가지고 쉬었던 날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충을 부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그다음에 커리큘럼, 관리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신과 수능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그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커리큘럼, 수능 대비 커리큘럼, 수리 논술 대비 커리큘럼, 입시 컨설팅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이게 제가 뭐 이제 내신도 챙겨야 된다, 수능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제로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수학 내신을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네, 적어도 3학년 1학기까지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시를 노리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일단 내신을 잘 엄청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적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수투 시험을 전교에서 20등을 했다.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20등을 한다고 하면은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확통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에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인원이 줄어드는데 등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등급만 유지해도 작년보다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미적분은 좀 더 치열합니다. 수원 수투에 비해서. 그 부분에서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확통 같은 경우는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까지 내가 3등급을 받았었다, 4등급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막판에 확통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은 상대적으로 미적분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려고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특히 정시를 노리는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수시라 하더라도 최저 등급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중요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적분 확통 내신 공부 내용 자체가 수능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교육청 기출 변형을 많이 내고, 두 번째는 그 해에 나오는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문제를 연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내가 정시 대비까지도 하고 있네, 아니면 그 수능 대비까지도 하고 있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적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추가 하나 더 이유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표준 점수에서 미적분 기하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통 수원 수투보다도 확통 만점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일단 확통은 그 만점을 만드는 걸 깔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최대한 간죠. 확통에서 적어도 한 개 넘게는 틀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저께 시험 본 학생도 확통 선택한 학생이 92점 받았는데 확통은 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통을 끝까지 잘 챙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전형을 대비하든 상관없이 수학 내신은 좀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 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기는 아니고 기말 끝나고 나서, 기말 끝나고 나서부터는 수능 대비는 엄청 꾸준히 해야 됩니다. 수시 전형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 최저 등급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 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이제 뭔가 잘 만들어 놓고도 완성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 설사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수시 전형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정시 지원을 해서라도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은 계속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정시 전형을 목표로 한다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수원수투는 내신 대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깊이가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 미적분이나 학군도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는 좀 그래도 익숙해서 괜찮은 게 미적분은 내신 대비를 하고 나서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시즌으로 분리를 해요. 레어 시즌, 미디엄 시즌, 웰덤 시즌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가서 드셔보시죠. 그렇죠? 레어 시즌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 미디엄 시즌은 레어 시즌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단계, 웰덤 시즌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시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어 시즌에서 교과 개념 익히고 유형별 풀이를 연계하는데 제가 레어 시즌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개념 공부와 유형 공부는 분리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을 하면서 유형을 익히고 유형을 익히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적용을 하고 이런 연결고리들을 잡아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 학분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런데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외워야 할 공식이 수험수투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부분들에 꼬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디엄 시즌에서는 실전 개념을 익히고 이제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 웰던 시즌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 단원별로 내신 기출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표는 제가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도제, 워크북, 주간지, 테스트 같은 것들이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 이제 만들어놨던 책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일단 한번 이렇게 봐보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술일기와 워크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웰던 시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복습일기, 워크북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투를 관련해서 수투 관련한 문제들도 변형 문제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커리큘럼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레어, 미디엄, 웰던은 내신 대비 커리큘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은 새싹, 가지, 나무숲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앞에 씨앗이 하나 더 있습니다. 씨앗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새싹이라고 하면은 이제 1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건데 수능적 사고를 확립하기 위한 실전 개념 결국에 이제까지 내신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이제 가지 시즌, 나무 시즌, 숲 시즌 하면서 점점 적용을 준킬러, 필러, 이제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씨앗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새싹, 가지, 나무, 숲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씨앗, 새싹, 나무, 숲에서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레벨을 분류를 해야 되니까 씨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4등급 이하 내신이나 모의고사 4등급 이하 정도 학생들인데 특히 수원이 지금 생각이 많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개념을 너무 많이 까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 개념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건 또 싫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축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센 수준의 문제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출 3점 정도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완전히 이 새싹 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제가 개별 클리닉도 하고 학생별 완성도 보면서 그렇게 갈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렇게 수원수투 개념과 유형별 접근 방법이 잘 정리되지 않은 학생 대상으로 새싹은 수원수투 개념과 유형별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 그 기준은 센 정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수원수투인데 이 정도나 한 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권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시즌, 나무 시즌, 이제 숲 시즌이 있는데 특히 나무 시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태도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조건에서 추론, 연산의 큰 흐름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주제별 필러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익히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사전, 쉬운 사전까지도 감을 살려가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숲 시즌은 총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종이로도 드렸고 표로도 정리를 했는데 내신과 수능으로 나눠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 2월 달은 레어가 되는 거고 중간 기말은 미디엄 멜던 두 번씩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기말이 끝나고서부터는 기말 전까지 수능 대비는 수원수투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기말이 끝나고 나면서는 미적분 확통을 합쳐서 전과목을 총 정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 때 수능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 확통 수능 내용까지도 같이 챙기면서 가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스쿨을 통해서 인터스쿨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인터스쿨로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과 특강 문제 집중 관리를 받고 이 색깔을 보시면은 시합부터 시작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는 월금에 수원수투를 하고 화목에 미적분을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새싹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목 앞에 바로 이렇게 특강을 듣고 이어서 미적분을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정규 때 지금 1, 2월 달 일이거든요. 정규 때 수원수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확통을 특강으로 깔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참상 클리닉을 계속 제가 부르면서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불러서 학생들을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시간을 제가 직접 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걸로 부족하면 이제 부사 선생님이 같이 붙어서 학생들을 계속 개별 관리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시간표를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이과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이 문과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요일을 조정을 이제 좀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월, 금 두 번은 문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문과를 할 때는 하루는 확통, 하루는 수원수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내신 대비 기간 때는 확통이 아예 끝난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끝난 학생이나 아니면 수원수투를 계속 대비를 정식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반을 나눠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확통을 엄청 챙겨야 된다고 하는 학생은 둘 다 확통을 하기도 하고 둘 다 수원수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월요일에 확통, 금요일에 수원수투를 큰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 이거 지금 전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기간 때까지는 미적분을 화목의 정규 수업 때 진행을 하고 토요일에 수원수투 수업을 진행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논술이 또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중상위권 고상 자연계 학생,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체로는 이제 내신 성적이 뭔가 목표하는 학기에 비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이제 간다라고 좀 수강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리 논술 대상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다 열려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논술을 준비했을 때 아무래도 수능 수학도 같이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개념부터 해서 점검을 하게 되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 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인서울 상위권 학교를 수리 논술로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 6장을 쓸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정시만 대비한다가 아니라 이제 논술까지 같이 챙겨 나간다라는 형태로 가면은 그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월 달에는 수리논술 작성법이랑 이제 기본적인 이론과 이제 문제 해설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됐고, 이 중간에 비어있는 거는 일단 내신에 좀 올인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워놓고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리논술 정규 수업이 이제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7월, 8월 달에 이 수업이 특별히 생기는 이유, 최상위권 대비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학교가 서울 중상위권 이상이면 학군이랑 기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부인학교에 대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생겨나가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래서 요 1, 2월 달은 이제 겨울 특강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학교별 개별 진도 특강, 서강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수능 이후에 학교별 파이널도 이제 개별 특강으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첨삭했던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학생이 이제 예시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첨삭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만약이라는 가정을보다 f-n은 x는 -fx라고 바로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라. 답안지에 문제는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체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문제마다 첨삭을 해주고 총평도 해줍니다. 답안의 전개가 매우 우수한데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 정답 도출과 논리적인 전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입시 컨설팅인데,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컨설팅 팀이 있어서 진단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연관 컨설팅, 특히 수시 정시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 받으신 것처럼 뭔가 생기부,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진단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컨설팅 시즌에 어떤 학교를 전략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면 고3은 마찬가지로 고1, 고2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별로 과제가 뭐고 클리닉을 어떤 때 부르고 이런 전달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달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출석을 했는데 클리닉 대상은 아니고 워크북 주관지 과제는 완료가 된다. 테스트 점수 결정이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내신 대비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그냥 줄글로 읽는 것들을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서 제가 그냥 직접 패드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손풀이 해설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됐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수업 영상 업로드는 이제 당연하게 제가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나 결석을 했을 때는 제가 그냥 이 영상 한번 봐봐 하고 끝내지 않고 학생들한테 직접 오게 해서 영상 보고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좀 분류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나 그냥 실수로 틀렸어 하면 실수로 끝내지 말고 문제의 조건을 잘못 읽었는지, 계산 중간에 부호나 숫자를 잘못 썼는지, 암산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를 해보게 하고, 이제 책에다가 이제 포스트잇도 붙여보게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하고 있고, 포스트 색깔이 여기 빨간색이죠. 오답에서 실수를 한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게 하고, 또 이제 몰라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몰랐고 어떤 조건을 보지 못했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발상 정리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풀이를 다시 써보라고 하는 오답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오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받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계속 지름답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제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개별 클리닉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따왔는데 여기 시간이 안 보이실 텐데 지금 7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 7시 50분이 아니라 제가 내신 대비 기간 때 올해 새벽 직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아침에 와서 시험 아침에 와가지고 저랑 6시 반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그때 교과서 정리, 프린트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가면은 그때 정말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만큼 집중을 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가면은 제가 제일 뿌듯할 때가 아침에 했던 거에서 나왔어요. 뭐 어디서 했던 게 다시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뿌듯했고, 학생이 뭐 이렇게 막 너무 넘치면 제가 일부는 택시 태워서 보내고 일부는 제가 학생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해서 제 차에 타는 중에 얼굴 가리고 찍어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보냈었고, 뭐 보시면은 뭐 차에서 타고 가면서 시내 가오가 따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시내 가오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마지막에 준 뭐 3개짜리 집합이랑 필요청 조건 다 나와서 맞았다, 잘했다, 아침에 잘했다, 이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선행이 안 되어 있어, 미적분 선행이 안 돼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원 수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수원 플러스 수투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갖고 와서 수투에서 배웠던 극한연소, 미분, 적분으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시기에 더 다져야 되고, 그걸 방학 때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적분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양면요고 학생인데 선행 많이 안 했었다 하더라도 저랑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양면요고에서 끝까지 미적분 1등을 챙겼고, 이 학생은 대단하게 공부했던 게 화풍도 처음 배우는 거였는데 양면요고 3학년 화풍도 계속 1등급 처음 배웠지만 만들어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 합격하고 이화여대 약대도 붙고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지금 충남대 약대 붙은 학생이 이 담임 선생님이 이런 점이 좋았어요 부분에 접근의 단순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제 문제 풀이 해주고 이해 잘 됐어 하고 뭐 넘어가지는 않고 계속 2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개는 태도랑 도구거든요. 태도랑 도구인데 인간 강사님들을 보셔도 알실 거고 일반 강사 선생님들을 보셔도 알 거고, 그러니까 도구랑 태도 중에 어디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멸리공식이라든가 비율관계라든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 내신이나 수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 도구. 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을 어떻게 나눠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 추론을 어떻게 하고 수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런 태도들을 정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도랑 도구 중에요. 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구를 다 알려주기는 하고 도구도 강조를 하지만 태도를 좀 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수업에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맞네요. 네,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 향상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년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이화여대 약대랑 서울대 붙은 학생, 덕성대도 붙었죠, 약대. 그리고 충남대 붙은 학생, 서울대도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 그 정시 서울대도 될 수 있는 성적이었었고, 뭐 고대부터 연대, 고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학교들, 중상교들 많이 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정리 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말씀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좀 고3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크기,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 강의실이랑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처럼 꾸며놓은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별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별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고3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클리닉하고 스터디 카페도 쓰고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당연히 무료가 아니겠죠. 거기에서 무료 형태로 해서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같이 만들게 되고 고3 전용 강의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둘 다 꼼꼼하게 같이 챙겨갈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리 이 세 가지 삼각형에 있는 요소들을 다 좀 고민을 하면서 더 충실하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